호나스 트루에바 감독은 실제로 장기 연애를 끝내고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걸까요? 이토록 섬세하게 이별의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그의 시선 뒤에는 분명 경험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는 결혼식만큼이나 화려하게 꾸며진 이별 파티를 통해 사랑의 종말을 기념하려는 한 쌍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실은 그 이면에 관계의 진실에 대한 더 깊은 탐구가 숨어있죠. 1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알레와 알렉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이별 파티를 선언합니다. 둘의 선언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알레의 아버지가 언젠가 했던 말, 사람들은 만남이 아닌 이별을 축하해야 한다는 철학적 제안에 근거하죠. 처음에는 호기롭게 선호했던 이별 파티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점차 그들 자신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가 이 커플이 왜 헤어지려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통상적인 이별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륜, 자녀 문제, 외부적 갈등 같은 명확한 이유가 없죠. 그저 이별이라는 사실만이 존재할 뿐인데요. 이런 설정은 오히려 관객으로 하여금 관계의 본질과 이별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때는 축하하면서 끝날 때는 슬퍼해야 할까요? 이별이 꼭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알레가 영화 감독이라는 사실, 그리고 알레가 편집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메타적 구조는 단순한 트릭을 넘어 영화와 현실의 경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편집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죠. 호나스 트루에바 감독은 인생은 잘못 편집된 영화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편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독은 이 영화에서 다양한 영화적 실험을 시도하는데요. 스플릿 스크린, 화면 전환, 시점 변화 등 다양한 편집 기법은 영화의 메타적 구조와 맞물려 독특한 관람 경험을 선사하죠. 이는 단순한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기억이 어떻게 편집되는지에 대한 시각적 은유로 작용합니다. 또한 알레가 감독으로서 겪는 창작의 고민은 호나스 트루에바 감독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는 평범한 이별 이야기를 넘어 철학적 사색기장이 됩니다. 특히 미국 철학자 스탠리 카벨의 재결합의 철학을 중심으로 키르케고르의 반복 개념, 니체, 헤겔 등 다양한 철학적 레퍼런스가 등장하죠. 카벨의 핵심 통찰인 사랑은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영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감독은 이별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두 사람에게 함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레오 맥케리 감독의 이혼 소동, 블레이크 에드워즈의 인생이란 등 고전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죠. 감독이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이혼 소동에서는 캐리 그랜트와 아이린 던이 연기한 부부가 이별을 선언하지만 실은 그것이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와 맥락을 함께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이별이 반드시 슬픔과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순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죠. 물론 영화가 진행될수록 알레와 알렉스의 확신을 흔들리고 그들이 정말로 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서 유럽 최고 영화상을 받은 이 작품은 이별이라는 보편적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포함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는 그런 질문을 우아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항상 진실되게 던지는 영화가 됐습니다.